한가한 시간을 녹여줄 이 먼치기 웹툰은 어떠신가요? 수많은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천하제일인과 인연을 만든 이야기, 천하제일인의 소꿉친구 소개하겠습니다. 검존의 직계제자이자 수많은 마인과 천마를 죽인 천하제일인 위설아, 그녀는 과거의 인연이자 정파를 배신하여 마인이 된 주인공에게 질문하였죠. 주인공은 성대가 나가버리고 천마의 금제로 인해 그녀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인 눈물과 과거의 인연을 떠올려 금제를 무시한 채 피로 글씨를 써서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심장이 터지는 금제가 발생하였고 지나간 과거가 주마등으로 나타나며 죽게 됩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천하제일인 위설아 처음 만난 어린 시절 꿈이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전생의 잘못된 관계를 되돌리고자 다른 행동을 보여줬죠. 그로 인해 위설아와 없던 인연이 이어져 나갔고 그 작은 흐름이 변화를 가져올 걸 몰랐습니다. 가문으로 돌아간 주인공, 원래라면 일어나지 않을 아버지와 면담 약속을 나누게 됐죠. 그리고 회개한 사실을 깨닫고서 전생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교가 아닌 가문의 무공을 선택한 주인공은 단련을 통해 미약하지만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일 없던 위설아가 그의 전속 시녀로 배정받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전생의 후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덕심을 자극하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무협이지만 접근하기 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매력적인 히로인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기라는 소재를 썼지만 거부가 없는 작품의 매력과 재미가 돋보였습니다. 추천도 4.5점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게임의 모든 걸 뺏긴 디렉터의 복수 이야기, 배드엔딩 메이커 소개하겠습니다. AI와 함께 게임을 개발하는 디렉터 주인공, 그는 오랜 시간 그녀와 함께 노력했죠. 그 결과 전 세계 유저가 인정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회의 시간의 유료화 문제로 회장 아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게임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지 않기에 강경하게 무시하고 나갔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정이 삭제되는 전염병이 발생한 나머지 주인공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과거 AI에게 삭제를 부탁한 치명적인 버그 다시 나타났기에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아들의 계략으로 인해 잘리게 돼서 권한을 잃었죠. 그리고 AI가 모종의 이유로 배신하게 돼서 모든 걸 잃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AI와 함께 게임을 접속한 주인공, 게임을 멸망시키기 위해 특별한 히든 직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인공은 불을 질러 NPC와 마을을 불태워 악명을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범죄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조건을 달성하게 됩니다. 암흑기사 히든 전직 퀘스트를 받은 주인공, 퀘스트를 받아들여 암흑기사로 전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직 NPC를 죽여 아이템을 뺏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과연 주인공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먼치킨 게임 판타지 작품으로서 독자가 만족할 만한 요소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흐름이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신성력으로 언데드를 소환하는 성황의 손자 이야기, 성황의 손자는 네크로맨서 소개하겠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주인공, 그는 네크로맨서 직업을 선택하여 즐겼지만 기계가 고장나 감전사를 당해 죽게 됩니다.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자살을 시도한 성황의 손자 칠황자로 빙의됐죠. 주인공이 신성력을 가진 황자였지만 특이하게도 신성력을 활용하여 네크로맨서처럼 언데드를 소환했습니다. 그렇게 2회차 인생은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마을에 역병이 돌아 힘들 예정이었습니다. 주민의 부탁으로 마을에 내려간 주인공, 거기서 역병의 원인 쥐떼를 만났죠. 주인공은 자기도 모르게 신성력을 사용하여 성수를 만들었고 정화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좀비화가 진행되는 소녀를 만났는데요. 성수 웅덩이를 통해 좀비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생존한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의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혼자서 좀비를 전부 상대할 수 없던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과 거래했고 함께 싸우게 됩니다. 주인공은 좀비에게 대항했으며 위험에 빠진 마을 사람을 지키려 나섰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좀비에게 죽을 위기였으며 마을에서 구한 소녀가 나타나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소녀와 함께 주인공은 좀비 무리를 상대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외로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제목만 보고 뻔한 작품이라 생각했지만 독특한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작화도 나름 준수하고 액션도 나쁘지 않아 킬링타임 작품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용사 파티의 대마법사가 환생하여 정점에 도전하는 이야기, 용사 파티 대마법사의 환생 소개하겠습니다. 제국 최연소 사성 대마법사 주인공, 그가 13살이 되던 해 용사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파티 들어오라고 권유했으며 다소 황당한 그녀의 모습에 그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명중률이 떨어지는 공수, 심각한 골주 마녀가 포함된 파티에 가입했죠. 그들의 뛰어난 실력에 마물과 심연의 마수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용사 파티의 여행은 행복하게 그지없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 용사 파티의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5년 동안 적들의 공격에 노출된 결과 영혼을 파먹는 암독에 중독됐죠. 아무도 치료할 방법이 없던 가운데 주인공은 불사 마법을 사용하여 몸을 얼려 휴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용사 파티는 심연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없어졌던 다른 몸으로 환생했으며 3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죠. 주인공은 그들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인 주인공은 과거의 추억을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인공은 철성 경지에 도달하기로 결심했고 남의 마법을 훔치고 조종할 수 있는 혈족 한계 마법을 배우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대마법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스토리에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판타지 좋아하면 재밌게 볼 거라 생각하지만 중간에 대련 부분이 조금 길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작화를 신경 쓰면 안 맞을 수 있으나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럽게 볼만한 요소가 가득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평생 운이 없던 남자가 역대급 강화에 성공한 이야기 평생운 강화이스다 소개하겠습니다. 혼자서 보스레이드에 도전한 랭커 주인공 그는 인식이구린 머스키티어 직업을 가졌죠. 하지만 그런 인식과 다르게 주인공은 보스레이드를 멋지게 성공했으며 또 다른 보스레이드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도전한 결과 서버 최초로 솔로레이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레이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자 단숨에 유명세를 얻는 결과를 가져왔죠.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진 주인공은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거대 길드에게 전화를 받자 불길한 마음에 보스코어를 분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스템단 불가능한 불법 행위인 보스 테이밍을 연락을 줬던 중국 길드가 했다는 걸 알았죠. 그와 동시에 길드에서 보낸 랭커가 접근했고 압도적인 무력 앞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인공은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불가능이었고 결국 협박에 못 이겨 방송을 접고 캐릭터를 삭제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송 마지막 날 자기가 가진 유니크 무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원래라면 운이 없어서 실패해야 했지만 성공한 나머지 계속 강화에 도전합니다. 이성을 잃은 주인공은 19강 최종 강화에 성공했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존재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사기 무기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작화가 아쉬운 작품입니다. 기본적인 게임 판타지 작품의 재미를 작품 안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먼치킨적 요소 또한 괜찮았으나 작화가 아쉬웠습니다. 추천도 3.5점입니다. 시한부 황태자로 빙의돼서 목숨을 연명하는 이야기 약파는 황태자 소개하겠습니다. 파니온을 개헌하고 전염병이 돌아 3년 만에 빚더미에 깔린 주인공 그는 술을 마시고 신세 한탄하던 중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죠.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시한부 황태자로 빙의된 상황 자기가 읽은 소설 속 세계인 걸 알았으며 자기 위치를 알기에 꿀 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 캐릭터 설정으로 인해 남은 목숨이 1년 남았는데요. 전직 한의사답게 자기 몸을 살피고서 직접 치료하여 생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충직한 신하가 처음 보는 을술에 말렸지만 주인공은 무시하고 치료를 진행했죠. 그러자 몸속에 신체 기관이 활성화됐다고 시스템 알림이 오며 스킬을 얻었습니다. 침술의 한계를 느낀 주인공은 보약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약을 섭취하자 로이드와 하비엘이 공동 창안한 신법이 활성화됐습니다. 연약한 신체 때문에 거부가 온 주인공은 모든 힘을 다해 신법을 제어하는 데 성공하여 잠들어 있던 심장이 깨어나는데 과연 주인공은 시한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과 다르게 재밌는 작품입니다. 역대급 영지 설계사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으로 작품 내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정령과 그들의 후손답게 사악한 면모의 모습이 익숙해서 재밌었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